자, 오늘은 순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자,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요. 이 순열의 기호를 npr 또는 npermutation r이라고 읽습니다. 자, 메뉴 단서에다 체크를 해볼까요?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기호로 npr 이렇게 나타냅시다. 자, 이때 여기 있는 요 n이 요 자리에 오고요. 여기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r개 택하는 개수가 이쪽에 옵니다. 자, 이렇게 기호를 쓰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3개의 숫자 1, 2, 3에서 서로 다른 2개의 숫자를 택하여, 자, 그러면 얘가 뽑는 대상이 될 거고요. 이 3개가 뽑는 대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뽑는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n, 요 값이 n, 요 값이 r이 돼서, 자, 이때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란 말과 동의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13을 뽑은 것과 31을 뽑은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따라서 npr에 대입을 하면 3p2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5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을 뽑아서 여기는 직설적으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라 그랬죠? 자, 따라서 얘는 요게 n이고요. 요 25가 n이고, 요 5가 r이므로, 자, 25p5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체크한 요 부분을 좀 잘 보세요. 얘가 뽑는 대상이고요. 이쪽이 뽑는 개수 r입니다. 자, 이때 요 p는 순열을 뜻하는 퍼뮤테이션의 첫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똑같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라고 약속을 했고요. 자, 얘는 식으로 n부터 밑으로 r개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n부터 밑으로 r개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1개, 2개, 3개, 이게 1개, 이게 2개, 이게 3개인데 3개째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r개째에서는 요식 자체가 n-r-1입니다. 이 뒤에 숫자가 가로 풀어가지고 n-r 플러스 1이라고 놓은 거예요. 여기 써있죠? 어떻게 하자? n부터 밑으로 1씩 작아지는 수를 몇 개 곱하자? r개 곱하자. 자,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n이 요 n이고요. 여기 r이 요 r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다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서로 다른 3개에서 2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그러면 당연히 3 곱하기 2가 답이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2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수는, 자,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서로 다른 3개를 1, 2, 3이라고 하면 여기가 1일 때 이 두 번째 올 수 있는 수는 2, 3이고요. 여기가 2일 때 두 번째 올 수는 1, 3이고요. 여기가 3일 때 두 번째 올 수는 1, 2가 되므로, 자, 이 첫 번째 올 수 있는 수 세 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두 번째 올 수 있는 수가 두 가지씩 모두 일어나죠. 첫 번째 올 수 있는 수가 세 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일어나므로 곱의 법칙에 의해서 3 곱하기 2가 됩니다. 이 3 곱하기 2가 여기 있는 3부터 밑으로 두 번 곱한 수예요. 그래서 3p가 정답이겠죠. 자, 같은 원리로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택하여 나열하는 수는 3p, 5p3이 되고요. 얘는 5부터 밑으로 3번 곱해주시면 5, 4, 3 곱해서 60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3이 뽑는 대상이고요. 여기 있는 2가 뽑는 개수고요. 자, 3부터 밑으로 2번, 5부터 밑으로 3번 곱해서 이 공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n부터 1씩 작아지는 수 r을 곱하는지는 이렇게 곱의 법칙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내용은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 개념 플러스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박스에 있는 이 부분을 이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NPR이 왜 n부터 밑으로 r번 곱하는지 자,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넘겨서 자, 세 번째 계승에 대해서 볼게요. 자, n의 계승이란 자, 1부터 n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것. 자, 이 녀석을 n의 계승이라 하고요. 기호로 n 느낌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느낌표를 읽을 때 이 녀석을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또는 n의 계승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좀 가볍게 빠르게 그냥 n팩 이렇게 읽을 거예요. n팩.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는 4팩, 요건 2팩 이렇게 읽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n팩이라는 녀석은 n부터 밑으로 1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대로 곱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1부터 n까지라 했고요. 선생님은 n부터 1까지로 했으니까 같은 말이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0팩은 1로 정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0팩토리얼은 여기다 0을 대입한 건데 1부터 0까지의 자연수를 차례도 곱한 것 하면 좀 말이 안 되죠. 0은 자연수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0팩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1로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자, 0팩을 1로 약속한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요 계승의 숫자 계산의 그 체계가 좀 완벽해지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0팩은 1로 앞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n팩을 이용한 순열의 수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결과가 있는데 선생님이 요 녀석부터 설명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1번 두 개를 증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설명을 할 건데 자, 이쪽에다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NPR이라는 요 녀석은 조금 전에 n부터 밑으로 r개를 곱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땡땡땡 가서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녀석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 녀석이 r번째인데 r번째는 n에서 r-1을 이렇게 빼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녀석이 n부터 밑으로 r번 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 가서 n-r-1까지 곱했는데 여기다가 선생님 추가적으로 r번째도 한번 곱해 볼게요. r 플러스 1번째죠. n 빼기 r도 곱하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2 곱하기 1까지 곱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숫자를 다시 없애줘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n-r 곱하기 땡땡땡 가서 2 곱하기 2를 이 녀석을 한번 나눠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고 봤더니 자, 이 분자에 있는 녀석은 n부터 밑으로 r까지 곱한 거이므로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자, 분모에 있는 요 녀석은 n-r부터 1부터 n-r부터 1까지 곱한 거이므로 n-r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요 식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자, 요 녀석을 모양을 맞춰서 이해를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맞춰서 외울 거예요. 자, 요쪽에 있는 요 n을 우리는 항상 동그라미로 생각을 하시면 요 자리에 n의 값이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있는 R 자리를 세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녀석이 요 자리에 항상 와서 자,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자, 요 MPR을 계산을 할 때 자, 요 방법으로 계산을 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숫자 계산할 때는 얘를 사용할 거예요. 얘는 주로 숫자 계산할 때 사용할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 배운 요 공식 있죠? 자, 요 공식은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주로 식을 계산할 때 사용할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자, 이따가 문제 나오면 언제 이걸 사용하는지 언제 이걸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4p라는 녀석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대로 하면은 4부터 밑으로 두 번 곱하세요 해서 4 곱하기 3인데 요 녀석을 요 녀석을 이용해 보면 자, 여기가 동그라미죠. 자, 이쪽이 동그라미니까 4가 들어오고요. 이쪽이 세모니까 2가 들어와서 4팩 나누기 2팩을 해서 12라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 2번 요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았다면요. 요 1번 요식도 한번 해볼게요. 자, MPN이라고 있죠. MPN은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요 식에다가 좀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해보면은 분자는 n팩이고요. 분모는 n-n팩이 돼요. 다시 쓰면 얘가 0팩분의 n팩이 될 것이고요. 자, 좀 전에 우리 0팩은 1로 약속하자 그랬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그냥 n팩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말이 되죠? n개의 서로 다른 수 중에서 n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래요. 그 말은 n개 모두 다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니까 n부터 밑으로 1번까지 곱한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래서 4p4는 4팩이라고 보시고 4부터 1까지 곱한 2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MP0를 한번 볼게요. MP0도 마찬가지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자, 분자는 n팩이 되고요. 자, 분모는 n-0팩이 되겠죠. 이거 둘이는 같은 수이므로 약분을 하면 1이네요. 자,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빵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그건 우리는 한 가지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래서 MP0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순열에 관련된 용어 세 가지를 배웠고요. 첫 번째, 자, 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반드시 나열까지 한 겁니다. 순서 있게 나열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순열이란 이렇게 써놓을게요. 순열이란 순서 있게 나열 이렇게 해서 요거의 줄임말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열 이렇게 줄여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기호로 NPR이라 하고요. 그다음 NPR을 계산하는 건 n부터 밑으로 r번 곱하고요. 그 다음에 자, n 팩토리라는 것은 n부터 밑으로 1까지 곱한 거고요. 그 다음 요 두 가지, 요 세 가지죠. 요 녀석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을 했고,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자, 요 체크 문제 뭐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3p1은 얼마예요? 3이죠. 3부터 밑으로 1까지 곱합니다. 자, 10p는 그럼 어떻게 돼요? 10부터 밑으로 2개 곱합니다. 자, 6p4는 어떻게 되죠? 6부터 밑으로 4번 곱하겠죠. 그 다음에 7c0은 그냥 1로 보자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팩토리얼은 1부터 1까지 곱, 3팩토리얼은 3부터 1까지 곱, 5팩토리얼은 5, 4, 3, 2, 1까지 곱, 7팩토리얼은 7, 6, 땡땡땡, 2, 1까지 곱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잠깐 볼게요. 자, 이때 5팩은 120 이 정도는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n 또는 r의 값을 구하세요. 자, 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는 np를 간단히 써보면 np는 n부터 밑으로 두 번 곱하세요. 그러면 n 곱하기 n-1이 되고요. 얘가 90이 되겠죠. 자, 이때 n은 자연수이므로 굳이 이거를 2차 방식의 근을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으로 보세요.
얘가 n이고 얘가 n-1이면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따라서 얘가 90이 되려면 얘가 10이고 얘가 9가 될 수밖에 없으므로 n은 10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6PR을 120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쪽이 문자면은 6부터 밑으로 RG를 곱한 게 120이라는 뜻이므로 이 120을 조작을 합니다. 120은 6부터 밑으로 5까지 곱하면 안 되죠. 그다음 4까지 한번 곱해보면 얘가 120이 되죠. 따라서 밑으로 몇 개 곱했어요? 밑으로 3개 곱했죠. 밑으로 3개를 곱했으므로 우리는 여기서 R이 몇이다? 3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시면 자, n 플러스 2p 4죠. 자, 이 말은 n 플러스 2부터 밑으로 4번 곱하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써볼게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56 곱하기 n부터 밑으로 2번 곱하세요. 그럼 n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n과 n-1은 어차피 자연수니까 약분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요 두 수의 곱이 얼마다? 56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므로 자, 8 곱하기 7이죠. 8, 7에 56이 되므로 n은 7이 아니라 6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굳이 이걸 전개해 가지고 2차 방식의 근을 구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빠르게 구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2번. 자, 이번에는 1번 문제 볼게요.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그냥 답이 6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6부터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중학교 때 우리 많이 했죠.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어요. 6개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6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울 거예요. 6명의 학생을 일로 세우면 여기 첫 번째 세울 수 있는 학생의 가지수가 6가지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이렇게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 녀석의 결과가 6팩토리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6팩. 자, 6팩은 5팩 곱하기 6이죠. 이렇게 써볼까요? 6 곱하기 5팩이죠. 6 곱하기 5팩인데 쌤이 아까 5팩은 120 정도 외워두라 했죠. 그래서 6 곱하기 120 해서 얘는 720이라고 간략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6명의 학생 중에서 이번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웁니다. 자, 정확하게 이 녀석이 순열이죠. 6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라 했어요. 자, 따라서 이 녀석을 우리는 식으로 뭐라 한다? 6P4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P4라는 녀석은 6부터 밑으로 4번 곱하세요. 그럼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답은 360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6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뽑는 방법이래요. 자,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우리는 2명을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고 6명 학생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일렬로 세워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이 녀석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장 1명, 부반장 1명을 뽑는 방법, 이 말은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과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도 계산을 하면 6P2가 되겠죠. 6 곱하기 5가 되고요. 얘는 30까지가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순열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만 있다면 자,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기호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자 5명과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끊어볼까요? 자, 여자 5명이 서로 이웃하도록 그랬어요. 서로 이웃하도록. 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도 경우의 수를 할 때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풀었죠? 자, 이 5명이 모두 이웃을 할 때는 이 이웃하는 녀석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전체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그 이웃하는 것끼리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곱해주죠. 그래서 여기 이런 이제 공략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나열한 후에 묶음 안에서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꾸어 생각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자 5명과 남자 4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여자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4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자 5명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세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세요. 이웃해야 되니까. 그 남자 4명은 그냥 딱 따로따로 개개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총 몇 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총 5명이 있죠? 이 5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하면 우리는 5팩토리얼이라고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자 5명끼리 서로 나열하는 방법이 또 5팩토리얼이에요. 여자 5명끼리 순서를 또 바꿀 수 있죠. 그러면 이 전체 하나, 둘, 셋, 넷, 5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그 경우 각각에 대하여 여자 5명끼리 요 이웃하는 경우에 서로 자리를 바꾸는 5팩토리얼이 똑같이 일어나죠. 다시 얘기하면 5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그 5팩토리얼 각각에 대하여 여자 이웃하는 5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모두 똑같이 일어나므로 여기서는 곱의 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 곱하기 120이 돼서 얘가 얼마예요? 14,400까지가 되겠죠. 자, 여기서 왜 곱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곱의 법칙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이웃하도록 세우는 방법은 이웃해야 되는 것을 한 문구로 보고 전체를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이웃하는 것끼리 자리를 바꿔서 또 나열하는 경우를 곱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의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3번 문제는 이웃할 때고요. 4번 문제는 이웃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이웃하지 않을 때가 조금 더 시험에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웃하지 않을 때는 어떤 식으로 푸는지, 자, 이 방식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자 4명과 여자 5명이 똑같이 있는데, 이 녀석을 일렬로 세울 때, 자,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이라 했어요. 남자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자, 그러면 남자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자를 이웃해도 되고 이웃하지 않아도 상관없는 여자 5명을 먼저 일렬로 나열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푸는 거 잘 보세요. 여자를 이렇게 여자 5명을 일렬 배열하세요. 자, 그 녀석이 5팩토리얼이죠. 자, 이때 이 여자 사이가 6군데가 생깁니다. 여자 사이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5군데, 6군데가 생겨요. 자, 그럼 여기 1, 2, 3, 4, 5, 6번에다가 남자 4명을 1, 2, 3, 4, 5, 6번 중에서 4군데를 선택한 다음 요 남자 4명을 순서 있게 또는 일렬로 배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 4, 6을 선택했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남자 4명이 A, B, C, D라면 A, B, C, D 대입할 수도 있고요. 일렬로 배열할 수도 있고요. 뭐 또는 B, C, A, D 일렬 배열할 수도 있으므로 자, 얘는 결국은 여자 사이 6군데죠. 여자 사이에 있는 이 6개 경우 중에서 남자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4군데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해 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우리가 배운 순열 6P4가 되겠죠. 자, 6P4가 다시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자 사이에 있는 6군데 중에서 4군데를 선택한 다음 남자가 서로 다른 4명이므로 일렬로 배열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면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도 공략 포인트가 나와요. 이웃하지 않을 때는 이웃해도 되는 것을 먼저 나열한 후 그 사이와 양 끝에 이웃하지 않은 것을 나열한다 라고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답이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가 5팩이면 120이고요. 그 다음에 6팩은 360이 돼서요. 자, 요 녀석의 결과는 43,200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2번은 남녀를 교대로 세우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남녀를 교대로 세워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남녀 개수가 중요한데요. 남녀 사람 수가 남자 4명이고 여자 5명이므로 교대로 세우려면은 어떻게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자 5명을 먼저 세우고요. 이 사이에 남자 4명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여자 5명과 남자 4명을 교대로 세우는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여자 5명을 먼저 나열하는 경우가 5팩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4명을 그 사이에 4군데 나열하는 방법이 4팩이고 곱의 법칙에 의해서 곱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 녀석이 120 곱하기 24가 되고요. 자, 이걸 계산을 하면 2882 정답입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자, 이번에 어떤 제한 조건이 있을 때의 순열이에요. 자, 비상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자, 비상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라고 했죠.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세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V가, 여기 있는 요 V가 맨 처음, 그 다음 G, 여기 있는 G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자, 그럼 1번 문제는 이렇게 되겠죠. V가 맨 처음에 오고요. 그 다음 4개의 칸을 나열하고 G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된대요. 자, 이런 식으로 V가 맨 처음, G가 맨 마지막에 오도록 나열하는 방법은, 자, V하고 G를 뺀 나머지 ISAN을 여기 4군데다가 나열을 하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ISAN 에다가 나열을 할 거예요. 결과는 답은 4팩토리얼이 정답이어서 24가 답이겠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V와 G 사이에 문자 2개만 오도록,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V와 G 사이라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V를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칸을 만들고 G를 쓸게요.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이렇게 2개가 오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몇 가지예요?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수는 조금 전에 남아있던 ISAN 요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 선택 후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해 주셔야겠죠? 왜냐면 만약에 I랑 S가 뽑혔다면 IS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SI가 이렇게 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나열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쌤이 방금 썼던 요 말이 우리가 순열을 의미하므로 그 녀석이 올 수 있는 게 4P2가 되고요. 자, 이때 이 4P2에다가 여기 있는 V와 G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왜냐면 1번 문제는 V가 맨 처음에 오고 G가 마지막에 오도록 지정을 해놨지만 2번 문제는 V와 G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G가 오고 여기가 V가 올 수도 있어요. 따라서 V와 G가 서로 자리 바꾸는 경우가 2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는 각각에 대해서 모두 일어나므로 곱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남은 2개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I가 왔고 여기에 S가 왔어요. 그럼 여기에 A하고 N이 나와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이때 여기서 요 녀석을 이제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를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요게 한 묶음, 요게 두 묶음, 요게 세 묶음에서 요 세 녀석을 또 일렬로 나열을 해줘야 되므로 요 녀석은 결과가 또 3팩토리얼을 곱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4P라는 녀석은 자, V하고 G 사이에 요 남은 4개의 수 중에서 2개 선택 후 나열하는 순열의 수 4P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V와 G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을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한 묶음이고 요거 따로따로 일렬로 또 나열할 수 있으므로 그 녀석이 3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곱해주면 이 결과는 배가 4, 3, 12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고요. 얘는 14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도록. 자, 이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쌤이 알려주는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말은 자, 여기 맨 끝에 이렇게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는 말은 여기는 모음이 오고 여기는 자음이 올 수도 있죠. 써볼게요. 자, 또는 여기에 자음이 오고요. 여기에 자음이 오고요. 여기 모음이 올 수도 있죠. 또는 두 군데 모두 모음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경우가 이렇게 생긴 요 세 가지 경우가 자, 위에서 원하는 문제예요. 그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라는 말은 모음이 둘 중에 한 군데만 오거나 둘 다 모음이 올 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 거를 풀고 두 번째 거를 풀고 세 번째를 따로 풀어서 여기서 나온 별, 세모, 네모의 요 값들을 모두 더해 주시면 정답이 돼요. 그런데 자, 조금 귀찮지 않나요? 경우가 세 가지 경우를 모두 풀어서 더해 줘야 되므로 좀 귀찮아요. 자, 그러면 요 세 녀석의 자, 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정이라는 건 반대는 아니죠. 전체의 경우의 수 중에서 그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가 부정이죠. 예를 들어서 양수의 부정은 음수가 아니고요. 0 또는 음수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부정을 써보면 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 요 녀석을 여기 한번 써볼까요? 적어도 한쪽 끝에 요 녀석의 부정은 자, 부정은 양쪽 모두 자음이 오도록 이런 말이에요. 양쪽 모두 자음. 맞죠? 양쪽 모두 자음이다. 자, 그래서 부정이 여기도 자음, 여기도 자음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경우를 한번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잘 봐요. 자, 이렇게 비상이 있어요, 지금. 자, 여기서 누가 자음이에요? 그쵸? 여기 I하고 A만 뺀 V, S, N, G 이렇게 네 개가 자음이에요. 그러면 이 자음 4개 중에서 요 두 군데다가 올 수 있는 두 개를 선택한 다음 순서 있게 나열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V, S, N, G 4개의 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4B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하여 남은 수를 여기 네 군데다가 나열을 해줘야 되므로 만약 여기 V하고 S가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하면 I, A, N, G 네 개를 여기다 일렬 배열해야 되므로 그 각각에 대하여 얘가 4패까지의 경우의 수가 일어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걸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24가 되고요. 요 녀석이 288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 답이 288이 아니고요. 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요 세 가지의 경우를 모두 더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죠.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
자, 이때 이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가 요 288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얼마예요? 6 팩토리얼이고요. 거기서 288을 제거해서, 자, 6 팩토리얼은 720이고요. 여기서 288을 제거한 요 경우의 답은 얼마다? 이걸 계산해 주시면 43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이렇게 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요. 양쪽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는 요 경우이고, 그 녀석이 288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구하기 귀찮으면 그것의 부정을 구해서 전체에서 제거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도구를, 이런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자, 몇 개를 택한 다음에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는 말은, 특히 세 자리 자연수, 네 자리 자연수 이런 말은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하고 동의어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세 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릿수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세 자릿수는 제일 첫 번째 자리가 100의 자릿수, 그 다음에 10의 자릿수, 1의 자릿수가 오겠죠. 자, 얘가 세 자리 자연수이므로 여기 100의 자리의 숫자에는 0, 1, 2, 3, 4 중에서 0은 못 오죠. 따라서 1, 2, 3, 4 중에서 한 가지가 오므로 얘는 네 가지가 됩니다. 자,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경우의 수가 네 가지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2를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2를 선택했다고 하면 여기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 2, 3, 4 중에서 나머지 4개의 수 중에서 2개 선택 후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이 녀석은 4P2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100의 자리 4가지에 그 각각에 대해서 4P2가지가 일어나므로 4 곱하기 12인 48가지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 밑에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죠? 이렇게 때문에 그래서 자, 이렇게 0이 있는 경우는 맨 처음 자리에 0이 올 수 없으므로 4가지 따로 계산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0의 자리에 한 숫자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4숫자 중에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 짝수 개수입니다. 짝수. 자, 또 세 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짝수가 오려면 여기 1의 자리 숫자에 0이 올 수도 있고요. 그쵸? 짝수가 오르면 여기 1의 자리 숫자에 2가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1의 자리 숫자에 4가 오는 경우도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짝수는 1의 자리의 숫자가 짝수면 이 경우의 수가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0이 오는 경우 먼저 해볼까요? 자, 0이 오는 경우는 여기에 올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자, 0을 제외하고 0 제외하고 1, 2, 3, 4 중에서 하나가 오겠죠. 그럼 1, 2, 3, 4 중에서 여기 1, 2, 3, 4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여기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를 채워주면 되겠죠. 여기 1, 2, 3, 4엔 0이 없으므로 그냥 얘는 4P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 2를 제외하고 나머지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와야 되므로 2를 제외하면 0이 남아있죠. 0, 1, 3, 4 중에서 자 여기 10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는 0을 뺀 나머지 1, 3, 4겠죠. 그래서 여기는 3가지, 그 다음 뒤에도 남은 3가지겠죠. 여기에는 자 2 빼고요. 0, 1, 3, 4 중에서 0 빼고 1, 3, 4 중에 하나 와야 되고요. 이해되죠? 0 빼고 1, 3, 4 중에 하나 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1이 왔다면 얘는 0, 3, 4 중에 하나 와야 되므로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해 세 가지가 일어나겠죠. 자, 마찬가지 이 세 번째 경우도 여기에 세 가지 곱하기 여기도 세 가지가 되겠죠. 자, 0이 있을 경우와 0이 없을 경우는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4P2니까 얼마? 12가지고요. 얘는 9, 얘는 9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12 플러스 9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0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이렇게 간단히 풀어주시면 자, 되겠습니다. 자, 넘기세요. 자, 7번. 자, 예제 7번 보시면 자, 사전식 배열이란 말이 나와요. 자, 사전식 배열이란 뭐냐면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순서대로 알파벳 순서대로 오시면 됩니다. 자, 사전식 배열이란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한다. 자, 요즘에 사전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사전식 배열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한 친구들 몇 명 있는데 자, 앞에서부터 알파벳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 배열할 때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든 문자열을 사전식 배열할 때 자,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자, 1번 볼게요. B, D, A, E, C는 몇 번째로 나타낸 수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자, 제일 처음에 A가 제일 처음 자리에 왔을 때부터 개수를 세볼게요. 자, 이렇게 오겠죠? 자, 여기가 지금 B가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A가 왔을 때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A가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나머지 숫자를 여기 네 군데다 넣어주면 되므로 여기 네 군데다 나머지 숫자, 요 A 뺀 나머지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이 4팩토리얼이 되고요. 이게 24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처음에 B가 왔겠죠? 자, 근데 여기 B가 왔는데 그 다음에 D가 왔으므로 A, 그 다음도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와야 돼요. 자, B 다음에 A가 왔을 때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B, A 뺀 나머지 C, D를 이 세 군데다 일렬 나열함으로 3팩이 돼서 6가지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B 다음에 B가 올 수는 없죠. B 다음에 알파벳 순자인 C가 먼저 오는 경우죠. 자, 지금은 현재 B 다음에 D가 왔으니까 이 C도 그 전에 와 있겠죠. 자, 이때도 B, C를 뺀 나머지 A, C, A, D를 여기다 일렬로 나열함으로 3팩토리얼인 6가지가 됩니다. 자, 드디어 B 다음에 D가 올 것이고요. 자, B 다음에 D가 와서 A가 왔으면 알파벳 순서로 온 거죠. 그 다음에 CE가 왔어요. EC가 왔어요. EC가 왔죠. 이렇게 B, D, A 이렇게 빼고 나머지 CE가 왔다면 여기 두 개의 순서는 CE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EC가 그 다음에 와야 사전식 배열이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총 2가지입니다. 개수가 2가지죠. 그래서 요거를 모두 더해주면 24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2가 돼서요. 얘는 38번째 수라고 38번째 수가 아니죠. 38번째 문자죠. 답은 38번째라고 구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전식 배열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자, 75번째로 나타내는 문자열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A로 처음에 시작하는 거, B로 처음에 시작하는 걸 순서대로 해서 75번째로 나타내는 문자열이 무엇인지 1번과 반대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똑같이 해볼게요. A로 시작하는 거, 띵띵띵띵. 4팩토리얼 맞죠? 얘가 24개의 문자가 오므로 아직 여기는 1번부터 24번째까지 밖에 안 오죠. 75번째 수를 찾으러 갑니다. 그럼 처음에 B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4팩인데 이게 24잖아요. 이렇게 더하면 48가지 밖에 안 되므로 48번째 숫자까지 밖에 안 왔겠죠. 자, C로 시작하는 숫자도 나열해보면 4팩이고 이렇게 더해도 72가지잖아요. 그럼 75번째 수는 당연히 D로 시작하는 문자 배열에 있겠죠. 그러면 D 다음에 A로 시작하는 문자를 나열해보면 자, 여기에 3칸이 나올 거고요. 그럼 3팩인데 얘가 6가지예요. 이렇게 더해버리면 78로 가니까 우리는 75번째 문자가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일이 3번째 숫자를 찾아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3개가 72번째 수면 D로 시작하는 숫자 중에서 문자 배열 중에서
순서대로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세 번째 문자가 75번째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DA 다음에 DA를 빼면 BCE가 남죠. 그러면은 첫 번째는 BCE 이렇게 온 거고요. 그 다음 DA, DEC 이렇게 오겠죠. 그럼 세 번째는 DA, 자, B로. DA, B로 시작하는 C를 다 써버렸으니까 DA 이번에는 C로 시작을 해줘야겠죠. 그럼 DA, C로 시작하면은 BE가 남으므로 사전식으로는 BE 해주면 요게 세 번째 숫자가 되겠죠. 그래서 72하고 3 더해서 얘가 75가 되므로 최종 답은 이 녀석이 75번째 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순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개념 설명을 잘 들었고 위에 있는 필수 예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었으면 밑에 있는 유제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자, 또 우리 또 만나요. 자, 고생했어요.